30%대 중반의 영업이익률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좋게 본 거죠. 부정적인 부분은 전체 치과 산업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코스닥 150 편입 예상 종목으로 제2호를 추가했다는 거. 네, 이러한 뉴스, 이게 동진세미캠에 좀 긍정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연관성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11월 6일이죠. 머니쇼 저녁 방송에서 월요일 날 그 김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 대입장 덴티움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지지가 된다면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것이다. 급등하는 종목이 계속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 추세,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11월 6일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6일날 1.94%, 네, 7일날 한 2% 정도 빠졌지만 그 이후 7% 정도 3일 연속 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왜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반대로 기관은 그만큼 또 매수를 했다는 거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 추이 한번 보죠. 공매도 뭐 매매 비중 0.02밖에 안 되고 지금 원래도 없었던 종목이고, 네,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다. 덴티움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봉 보시면 어쨌든 추세는 살아있죠. 단지 지금 5일선이 꺾였다는 거, 이 부분. 5일선이 꺾이고, 네, 21선 지지. 그래서 이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냐, 좀 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어질 것이냐는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일단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건 알 수 있고요. 네, 참 일단은 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윗꼬리도 달려있지만 밑꼬리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인 그 측면에서의 추세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어쨌건 18만 5천 원 최고 찍고 나서 지금 9만 3천 원, 거의 50% 조정을 받았습니다. 급락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추세에서 이제 바닥 121선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주봉상에서는 5일선이 11선을 돌파하려는 지금 움직임,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움직임이고, 대신 위에 21선 저항에 부딪히는 요 상황. 네, 그러니까 약간의 좀 횡보가 좀 더 그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월봉이야 뭐 장기적인 추세니까 흐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21선에서 뭔가 지지되는 느낌, 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어 그룹 그 관련된 그룹들 좀 주가 움직임을 볼게요. 디오라는 그룹, 기업이 있죠. 디오는 6일 이후에 보면은 빠졌습니다. 물론 11월 8일 날 3% 올랐습니다만 계속 흐름. 그리고 덴티스, 네, 덴티스도 지금 보면은 쭉 빠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덴티움이 이 상승하는, 요 오르는 것은 이 섹터와는 조금 상관없이 개별 그룹,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이슈 아닌가, 그 선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관련된 이슈 한번 좀 보죠.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수출입 데이터가 부진한, 뭐 실적은 어쨌든 선방했습니다만 수출입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어쨌든 이 수출입 데이터가 48% 떨어졌을 때 매출액이 한 11.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나마 선방한 게 아니냐, 전체 시장이 안 좋아지는 데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로 생각보다 크게 가격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향 매출이 선방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거, QOQ가 지금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한 제품 선적 난항으로 러시아향 매출도 감소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00억 정도. 그리고 네 번째 이슈가 광고, TV 관련 그 일회성 비용, 광고 선전비가 74억 원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144%,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썼다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실적이 나왔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못하다는 거. 예. 그러나
그래도 워낙 시장이 안 좋았던 데에 비하면은 수출이 안 좋았고 했을 때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증권에서 2023 이게 11월 8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2024년에도 두 자릿수의 외형을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영업이익률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좋게 본 거죠. 좋게 봤는데,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중국 내 신규 개원의 증가, 그러니까 병원들이 새로 막 개원하는 거에 따른 패키징 판매 및 직판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분기 VBP, 이 VBP라는 거는 정부 주도의 그 대량 구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로 인한 그 감소 효과, 요것이 있겠지만, 요것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또 하나 이슈고요.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 200 편입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중국 및 신규 국가향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거, 이러한 이슈들이 있지만 어쨌건 이런 것들 바탕으로 두 자릿수의 외형 성장, 30%대 중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대신증권의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걸로는 중국 경기 회복 및 VBP 통한 2024년 실적 성장 기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이슈는 모두가 중국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냐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들 혹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 덴탈 업종 중에서 중국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의 경기가 민감도가 상당히 높겠죠. 비중이 54%네요. 네, 과반이 이상이 그 중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 이것이 가장 큰 이 덴티움의 그 어떤 신호로 봐야 되지 않냐. 주가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익률 상승.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시장에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전체 치과 산업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전 세계. 그 다음에 글로벌 피어, 스트라우만이죠. 이게 스위스 덴탈 기업인데, 에이펙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다른 나라들에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 요것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도 코스피 200 편입 예상 종목으로 덴티움을 추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수 변경이 12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펀드 및 ETF, 그거에 따른 리밸런싱, 그것으로 인해서 수급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 네, 덴티움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500억입니다. 근데 0.07%. 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 만약 편입이 된다면 286억 정도의 신규 매수 유입 자금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게 기대치라는 거. 매일 일평균 거래 대금이 77억입니다. 요것을 보면서 네, 덴티움에 대한 투자, 이 상황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오도 한번 보죠. 역시 11월 6일 날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종목인데, 일단 종목이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하락을 하다가 턴을 했다라는 거. 이것은 하반기 혹은 내년을 좋게 보는 신규 선도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선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제이오는 카본 나노튜브 CNT죠. 2차 전지에 쓰이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PER 지금 3, 40배라는 거, 이거는 기억하시면서, 이 성장주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가 아니었어도 좀 상승할 만한 종목이지 않겠냐, 실적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상승할 때 따라 붙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할 만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주가 동향을 보면은 11월 6일 날
9%가 올랐었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틀 연속으로 1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32% 오르고 지난주 금요일 날 3.49%가 빠졌어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약간 매수를 했고 네,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서 차트의 흐름 보시죠. 공매도 잔고 관련해서는 뭐 비중 원래 높지 않았고 소형주다 보니까 중소형주다 보니까 네, 누적 공매도량은 한 10,000주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0분 봉입니다. 지금 일단 단기 하락 추세에서의 지금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에서도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죠. 네, 상승 그리고 하락 그리고 21선을 바탕으로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 그런데 21선의 각도 그 다음에 그 위에 61선의 각도는 약간 아래 꼬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있다는 거.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눌림목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이게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서 간다면 그 가격대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주봉상을 보면은 급락이 나왔었고, 네, 지금 급락상에서 이제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어그룹 보죠.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기업이 11월 6일 날 13% 급등이 나오고 나서 네, 4일 연속 하락이 되돌림 현상이 나왔죠. 그리고 외국인의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약간 매수하고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LG화도 보시면 11월 6일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 4일 연속 하락으로 도로다 되돌림 현상 다 내놓았죠. 네, 외국인이 매도가 상당히 매도가 나오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조금 매수가 들어왔고 대신 기관은 그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LG화학의 주가 하락 요인이 않겠느냐. 네, 이런 수급상에서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섹터 자체가. 자, 그럼 제2호로 넘어와서 이 제2호의 실적 관련 한번 체크해 보죠. 자, 3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대폭적으로 높아요. 매출액은 28%가 더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도 플러스 119% 네, 나왔다는 거. 생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기존 캐파 350톤에서 1000톤으로 증설했다는 거. 그리고 가동이 된다는 거. 이것을 보면은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 1, 2년간 네, 그 생산 시설을 증설을 했느냐 아니냐, 최근에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CNT 도전제가 매출액 그 QOQ에서 58.5% 성장했다는 거. 그것이 시장의 이 성장성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고요. 매출액이 239억인데 30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0억 예상했는데 47억 나왔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CNT 도전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코스닥 150 편입 예상 종목으로 제2호를 추가했다는 거. 11월 중에 변경 그 결과를 공시할 거고 그로 인해서 펀드나 ETF 그 리밸런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제2호 지금 시가총액이 7,300억입니다. 예상 비중은 0.24%. 그래서 유입되는 자금이 추가적으로 한 48억 정도 그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키움증권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요것을 잘 참고하시면서 제2호 역시 지금 내가 투자의 포인트를 잡을 만한 시점이냐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 요새 EUV 3대장 모두가 뭐 SFT도 그렇고요. SNS텍도 그렇고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그 역시 11월 6일 날 김장렬 본부장이 언급한 종목인데 최근의 주가 하락은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고 단기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없다.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런데 2024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2024년 2분기까지는 반도체 소재 섹터에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가 오를 때 사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에서 역시 그러니까 급하게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턴어라운드가 2분기에서 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니까 낮은 가격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게 유효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11월 6일 이후 주가 흐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월 6일 그 전까지 한 4일간 한 13% 올랐는데 7일 날 약간의 조정이 있고 8, 9, 10 역시 3일 연속 1%대의 상승. 그러니까 주가는 아주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글쎄요, 이거 조정 받을 때 좀 사자 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라 매수 시점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이게 상승이 좀 더 이 아래 가격에서는 잡을 수 없느냐, 요거에 대한 판단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공매도 현황을 좀 보시죠. 네. 11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크진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6%대, 7%대, 뭐 15%대 계속 공매도가 나오다가 공매도 금지 이후 일단은 낮아지는 흐름인데 11월 10일에는 약 2% 정도, 1.97%의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거. 어쨌든 느낌적으로 지금 이거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조금 증가했다는 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분봉 단기 흐름 추세 좋죠? 아주 강하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단지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온 음봉,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글쎄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전체 시장 흐름과 연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주봉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44,900원을 장중에 찍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거의 뭐 30% 이상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리고 최근 2주간 연속 양봉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 어쨌건 지금 21선, 주봉상으로 21선을 저항으로 딱 부딪히고 윗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단번에 뚫을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는, 그래서 수렴하는, 이평선이 수렴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냐. 지금 21선과 5일선, 11선과 좀 간격이 좀 있죠. 이러한 흐름, 그래서 구태여 좀 빠르게 살 필요는 없지 않냐. 그때 김장렬 본부장도 이런 측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박스권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서 약간 중간 지점, 그렇죠. 싸다.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게 계속 올라가는 이곳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역시 박스권을 기다려서 하단부에서 살 것이냐,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피어 그룹을 좀 보면은 캠트로닉스 비슷한 쪽을 보면 11월 7일 6일서부터 급등이 좀 나왔네요. 20% 이틀간 나왔고 8일 날도 한 2%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2.93%의 그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건 지금 급등한 상황입니다. 캠트로닉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매도 금지라는 특별한 이슈 때문에 지난주 많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 우리 가족분들, 이게 이 섹터의 흐름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로 발생이 된 주가적인 측면 흐름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은 각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어쨌건 지난 3일간 매수를 해줬고요. 네, 기관도 매수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자, 이슈를 좀 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AI 반도체 ETF, 핵심 공정 ETF가 11월 21일 날 상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 HBM 핵심 기술, 패키징, 미세화, 공정, 이쪽의 기업 19개를 이 ETF에 담는 거니까 신규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매수를 해줄 수요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 비중을 보니까 이 ETF의 비중이 동진 세미캠이 7.67%가 들어갑니다. 7.67%.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 캠트로닉스를 보냐면은 캠트로닉스는 EUV 포토레시스트 재료 물질 시 생산 성공 양산 계획을 발표했다. 긍정적인 거죠. 캠트로닉스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 동진 세미캠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포토레지스터 요것을 일본하고의 그 반도체 소재 전쟁 이때 이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산하는 그 원료 물질인데 그것에 대한 그 시설 증설 그리고 이러한 그 성장성을 예상하는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지스터 쪽에 그 어떤 매출이 EUV향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 시그널 아니겠느냐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생산 능력을 2.5배 수준으로 지금 확대하고 대량 공급에 나선다. 그리고 특히 이 원료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 EUV PR, EUV 포토레지스터 여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뉴스 이게 동진 세미캠에 좀 긍정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연관성을 지어볼 수가 있겠죠. 자, 3분기 실적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기 대비 증감률은 6.12% 마이너스고요. 전년 동기 대비에는 마이너스 17.5%.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28억 2,100만 원. 네, 그 영업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전기 대비는 그 마이너스 6.52라는 거. 그 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마이너스 31.37%.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아주 충격적으로 안 좋은 건 아니고 한 6%대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6%대 전기 대비해서는 그렇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31% 정도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아까 또 민지기 팀장이나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죠. 왜냐하면 최고 업체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그 매출이 줄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감산을 했고 이러한 이슈들 이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들의 매출이 정상화되는 내년도 시점에서는 다시 그 원점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